손흥민의 경기가 없는지도 벌써 일주일입니다. 비시즌 기간도 아니고 부상도 아닌데 손흥민의 경기가 이렇게까지 비어 있었던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요. 토트넘 시절에는 국내 컵대회도 2개에다가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대항전까지 하면 무려 4개의 대회를 했으니까 엄청 빡빡했죠. 그런데 미국 MLS는 리그 제도도 많이 다르고 또 컵대회는 손흥민이 합류하기 전에 일찌감치 탈락해버려서 이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아직도 손흥민의 경기는 3일이나 남았지만 일단 MLS 플레이오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메시가 있는 마이애미가 내슈벨이라는 팀과 먼저 1차전을 치렀는데 메시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월요일에 3경기, 28일 화요일에는 2경기, 29일 수요일에 1경기, 그러다 마침내 30일 목요일이 LAFC 경기입니다. 월요일 첫 경기는 동부의 1위 필라델피아와 8위 시카고의 경기였는데 정규 시간 동안에는 2대2 무승부라서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MLS 플레이오프 1차전은 3판 2선승제에다가 무승부 시에 연장전 없이 곧바로 승부차기로 들어가서 이변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긴 하네요. 이 경기는 이변 없이 필라델피아가 4대2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어서 서부 1, 2위 팀인 샌디에고와 밴쿠버도 각각 상대팀인 포틀랜드와 댈러스를 꺾고 일찌감치 1승을 신고했습니다. 일단 상위 팀들이 전부 승리한 걸로 봐서 LAFC도 승리를 하지 않을까 기대 중인데요. 왜 이렇게 경기가 띄엄띄엄인지 모르겠는데 현지 방송사들의 사정과 원정 비행기 일정 등 매우 복잡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손흥민이 그리우실 분들을 위해서 손흥민 관련 소식을 최대한 모아봤습니다. 일단 손흥민의 런던 복귀 소식입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복귀하겠다는 건 아니고 언젠가는 런던에 있는 토트넘 팬들 앞에서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말이었는데요. 손흥민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전혀 없겠죠. 여기서 출연자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찐팬이었는데 먼저 토트넘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혀진 레전드 동상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만약 토트넘 팬들의 의견을 물어본다면 무조건 손흥민 동상이 세워질 거라면서 토트넘에서의 손흥민 위상을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토트넘의 새로운 회장인 비나이 벤케테샴이라는 인물이 공개적으로 토트넘 레전드를 위한 동상을 세우겠다고 했죠. 그 레전드가 누구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벤케테샴 CEO는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상 제작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동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확실히 갖고 있다. 현재 팬 자문위원회와 협력해서 경기장 곳곳에 동상을 설치하기 적합한 공간을 찾고 있다. 동상의 주인공은 팬들의 결정에 맡기겠다. 1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토트넘이기에 레전드 반열에 든 선수들도 꽤 많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는 가장 최근에 우승을 시켜준 손흥민이 최고 레전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손흥민 동상이 생기면 진짜 꼭 직접 방문해서 인증샷 찍고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토트넘 현지 팬들을 나중에라도 꼭 직접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겠다면서 팬들을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는 한국에서 치러졌다. 그때는 이미 이적이 진행 중이었다. 런던으로 돌아가 팬들을 만나고 싶다. 경기장에서 직접 인사하고 싶다. 그게 진짜 마지막이라고 느껴질 것 같다라면서 조만간 런던을 방문할 기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나는 기사가 또 있었는데 손흥민이 소위 말하는 베컴룰을 활용해서 내년 1월에 토트넘 임대를 올 수도 있다는 거였죠.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른 토트넘은 3대0으로 대승이라면 대승은 거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가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의 빈자리를 아직도 대체 못하고 공격수들이 아니라 수비수, 미드필더들이 득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토트넘을 이끄는 프랭크 감독조차 인터뷰에서 오드베르와 시몬스는 아직 잉글랜드 무대에 적응 중이다. 쿠드스는 좋지만 매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는 부담이 크다. 오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이 부족했다라면서 팀의 결정적 부족이 사실임을 시인했습니다. 팀 공격진들 상태가 워낙 메롱이다 보니까 결국은 레전드 손흥민을 찾게 된 겁니다. 토트넘 전문 매체인 허스퍼 HQ에서도 손흥민이 LAFC에서 보여준 활약을 고려하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선발 출장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프랭크 감독의 지원이 있었다면 더욱 강력한 기량을 발휘했을 것이다. 오드베르와 텔 모두 매주 선발 출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토트넘은 베테랑 선수가 필요하다라면서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그리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 후에 토트넘 팬들은 승리했지만 에버튼 원정에서 대승을 거둔 건 정말 기쁘다. 하지만 우리 공격수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비카리오는 시즌 4번째 무실점 경기를 했고 반더벤은 멀티골을 넣었다. 사르도 득점했고 벤탄쿠르도 좋았다. 문제는 오직 공격진이다. 우리가 3위에 올랐다. 결과는 매우 좋지만 우리의 공격은 여전히 매끄럽지 않고 답답하다. 토트넘은 맨시티, 첼시와 팀 득점 공동 1위다. 그런데 반더벤이 3골, 사르와 팔리냐가 2골이다. 손흥민이 떠나고 공격수들은 날카롭지가 않다. 라면서 답답한 토트넘의 공격을 비판했는데요. 놀랍게도 현재 토트넘은 공격수들이 부진하지만 팀 전체 득점이 17골로 리그 1위입니다. 맨시티와 첼시도 동률인데 맨시티의 홀란은 혼자서 11골을 폭발시키면서 압도적인 1위고 첼시는 신입생인 엔조 3골, 페드로와 네토 2골 등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을 더욱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토트넘 팬들과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손흥민이 1월에 임대를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MLS 우승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죠. 자, 한편 최근 미국의 한 업체에서는 손흥민에게 직접 수제로 만든 유니폼을 선물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게임과 관련해서 무슨 행사를 한 것 같긴 한데 그와 별개로 수제 유니폼을 만들 때 그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슬로우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진행을 한 건데 오늘은 LAFC의 슈퍼스타 손흥민을 위해서 특별한 수제 유니폼을 제작해서 전달할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색깔과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곡선을 활용해서 호랑이 무늬를 표현할 것이다 라면서 완전 손흥민 맞춤으로 유니폼을 만들었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손흥민은 매우 만족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감상을 밝혔습니다. 유니폼에 들어간 빨간색이 정말로 마음에 든다. 원래부터 빨간색을 좋아했는데 토트넘 시절에는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라면서 아무도 몰랐던 고충을 털어놓은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토트넘을 상징하는 색깔은 남색과 흰색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토트넘 최대 라이벌인 아스날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빨간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핵심 선수의 주장까지 맡은 손흥민이 빨간색 사랑을 밝히지 못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한국 국기에도 빨간색이 들어가고 국가대표 유니폼도 빨간색이 메인 컬러인데 손흥민도 빨간색 좋아하는 게 뭐 이상하지 않죠. 네네.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도 많이 들어갔다면서 유니폼 선물을 너무 좋아하는 손흥민을 보고 이 업체에서도 추가로 또 유니폼을 만들어서 손흥민에게 직접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토트넘 시절 유니폼을 가지고 화려한 꽃무늬 장식으로 만들어 선물했는데 마찬가지로 손흥민은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 외에도 손흥민이 현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면서 팬 서비스를 하는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경호원 같은 사람이 옆에 딱 붙어서 한 명당 한 개씩 사인해준다고 하긴 했지만 손흥민은 매우 친절하게 팬들이 가져온 물품에 사인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손흥민의 모습을 보니까 매우 반가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은 경기장 위에서 골을 넣은 손흥민이라는 거 다들 동의하시죠? 네, 손흥민의 플레이오프 데뷔전을 기대하면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